행복한 엄마, 행복한 아이라는 주제고요. 제가 현재는 그러니까 평범한 주부에서 소뚜껑 운전을 하다가 예, 많은 아이들을 만나고 있는 내교육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저에게도 참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별로 이렇게 살지는 못했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핑크빛 미래를 꿈꾸면서 2001년도에 결혼을 시작을 했고요. 2004년도에 아이도 낳았습니다. 근데 많은 육아 스트레스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연예인들이 많이 겪고 있는 공황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예. 근데 공황장애라는 거는 제가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심장이 뛰고 어지럽고, 지금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을 하고 있는 지금 이 공간에서도 쓰러질 것 같고 죽을 것 같아서 제가 서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리고 항상 막 제가 쓰러질까봐 혼자 길거리도 못 나갔던 그런 제가 위센터 내교육 강사로, 그리고 스타 강사로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네. 저희 아이와 제 모습인데요. 행복한 엄마가 된 배경에는 바로 내교육이 있었습니다. 어떤 거였냐면, 제가 내교육을 만나서 느낀 건 뇌는 정보의 작용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뇌에는 바로 긍정적 정보를 선택하는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희 아이의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릴게요. 저희 아이가 걸음마를 18개월 때 걸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엄마가 보면 옆집 아줌마랑 딱 만났을 때 되게 자존심 많이 상했거든요. 예. 근데 제가 그거를 지켜보고 기다려주고 또 아이에게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었던 힘에는 바로 어릴 때 어떤 정보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아이가 성인이 됐을 때 어떤 사람으로 커가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한글도요, 1학년 때, 2학기 때 받침급식을 뗐어요. 처음에 맞은 받아쓰기 점수가 20점이었거든요. 네, 근데 우리 아이를 데리고 제가 바닷가에 놀러 갔을 때 일이었습니다. 뭐가 있었냐면은, 아빠가 잠자리 채로 물고기를 잡아줬어요. 그래서 물고기를 갖고 와서 냉면 대접에다가 물고기 7마리를 넣었는데요. 저희가 잠깐 동안에 밥을 먹는 동안에 2마리가 톡 튀어나왔고 죽은 거예요. 네, 근데 아이가 그걸 보더니 엄마 너무 마음이 아파. 그래서 2마리를 바로 무덤을 만들어주고 5마리는 아직 사는 것 같으니까 바닷가에 다시 놓아주자. 네, 근데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은 게, 이 아이는 다른 거 공부는 좀 약간 한글은 늦게 뗐지만 바로 교육의 힘으로 공감 능력과 자존감이 높은 정서 지능이 높은 아이로 자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본 겁니다. 그 원리는 바로 뭐냐면요, 바로 이 평범한 물잔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물잔을 보고 반밖에 안 남았잖아, 이거 어쩌라고. 근데 어떤 사람은 긍정 정보로 인해서 반이나 넘었네? 정말 감사하구나. 왜? 물잔을 보고 이렇게 우리가 정보를 긍정 정보를 바꾸는 힘이 있다면 과연 사람의 생각은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긍정 정보를 선택하는 힘은 바로 신체 활동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내 아이에게 있었던 긍정 정보를 선택하는 힘,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공감과 정서 지능이 높은 아이, 그리고 자존감이 높은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아이에게 이런 거를 많이 가르쳐 줍니다. 남 탓하고 자책하고 화내는 거, 너의 정보를 바꿀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바로 사람의 마음이 바로 뇌의 정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건 또한 제가 공황장애를 극복하게 된 뇌의 원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저희 아이가 늦게 이걸 터득했는데도 불구하고 물고기의 아픔에 공감하는 것이 있었던 모든 것들이, 마음이 바로 정보라는 거, 그리고 뇌는 바로 정보 작용이라는 겁니다. 제가 2009년도에 처음 내교육 강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아이들과 울고 웃으면서
많은 세월을 많이 보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두 가지 사례를 제가 이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바로 농곡중학교의 사례고요. 두 번째 사례는 인천 대안교육센터인 위센터 사례입니다. 농곡중 아이들과 만난 거는 2011년 10월이었고요. 이 만나게 된 계기는요, 시흥시 정신보건센터 관계자분이 명상과 호흡이 학생들의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기사를 보고 인천내교육협회에 전화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정신건강에서 설문지를 제시를 했고요. 그 설문지 결과 농곡중 아이들이 현저하게 품행장애와 그리고 자존감이 높고 우울 자살 지수가 높다 그래서 농곡중학교가 시흥시 정신보건센터 지원 학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대생학생은요, 피해자 그리고 우울한 소그룹 여학생 15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또 피해자 및 우울정서 학생 대상 1, 2학년 남녀 학생 17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3학년 학생으로 대상으로는요, 품행장애 및 학교폭력 대상 남녀 학생 15명 직당 상담을 진행을 했는데요. 여기에 들어간 프로그램은요, 바로 신체 활동, 뇌체조 등의 브레인 활동을 활용한 성찰놀이, 이완 명사, 마음의 힘을 키워주는 HSP 진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효과 사례의 가장 큰 효과 사례는요, 왕따를 극복하고 학교 무대에 가수의 꿈을 키운 A양 이화와 함께 학교 폭력의 아이들이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A양 여학생이 한 나눔이 있는데요. 읽어보면 처음에 이 학생의 몸무게가 80kg였어요. 네, 그러니까 뚱뚱해서 왕따인 거예요.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처음 만났을 때 고개를 안 드는 거예요. 앞머리를 앞에까지 내리고 전혀 얼굴을 마주치지 않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일 힘들었던 거는 신체 활동이 아이들의 정서 그리고 아이들이 긍정적 정보를 선택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았는데, 이 학생들에게 어떻게 선택을 할까? 제가 맨 먼저 도입을 한 게 뭐냐면은 뇌는 목표가 있을 때 움직인다라는 거였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이 들어오기 전에 바로 제가 교실에다가 테이프를 깔고 무조건 멀리 뛰어보라 그랬어요. 근데 아이들이 멀리 뛰었을까요? 예, 요즘 아이들 보니까 또 새로운 신조어가 있다고 합니다. 수구리족이라고. 네, 고개를 수그리고 있다 그래서 요즘 학교에 수구리족이 30%에서 뭐 거의 한 40%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런 아이들이 절대 못 움직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한 발 딱 내딛고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영문도 모르는 채 애들은 다 뒤로 갔고요. 제가 아이들한테 말을 한 게 뭐였냐면은 너희들이 많이 뛸 수 있을 만큼 한번 뛰어봐라. 네, 그랬더니 아이들이 바로 다리를 벌리고 굴르면서 멀리 뛰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걸 알려준 거예요. 거봐, 목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너희들이 신체를 움직일 수 있잖아. 네. 그러고 나서 아이들이 바로 이제 간단한 신체 활동을 도입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고 나서 이 여학생이 변하게 된 터닝 포인트는 바로 마음의 힘을 길러주는 HSP 짐자세였습니다. 그래서 한 동작으로 이렇게 정해진 시간만큼 그 시간까지 자기를 이기는 거였는데요. 그걸 하고 나서 자기 안에 올라오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믿는 힘을 더 커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여학생이 내교육 수업을 받기 전에 자신감도 없고 친구들 관계에서 움츠러들고 가장 중요한 건 행복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네. 그런데 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서, 내 자신을 변화시키고 싶어서 내교육을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수업을 받고 나서 뭐가 되냐면 당당해지고 눈치 보지 않고, 물론 학교 무대에 올라가서 자기가 가수의 꿈을 키우고 많은 아이들 앞에서 노래를 불렀지만 가장 이 학생에게 중요한 거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여학생은요, 학교 생활을 하면서 다시 힘든 시기가 왔을 때 뭐를 선택하냐면요, 다른 아이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또래 상담사로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이 학생에게 제일 고마운 게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된 거,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한 것이 제가 이 학생에게 너무나도 고마웠던 겁니다. 이게 1차 시대 품행장애 아이들인데요. 딱 봐도 굉장히 불량스러워 보이죠? 네. 그래서 제가 모나미 볼펜을 10개를 갖고 들어가면 2개밖에 안 남아요. 던지고 부러뜨려가지고. 예. 근데 이 학생들이 변하게 된 거는 뭐였냐면은 무언가 동기부여를 시켜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했던 게 누가 푸시업을 오래 하나. 그리고 고무줄 높이 뛰기를 시간마다 누가 더 높이 뛸 수가 있나.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돼? 안 다치려면 신체를 늘리고 파워스위치 충전하고 나를 믿는 명상을 통해서 내가 어디까지 뛰어오른다는 목표를 정해야 돼. 그랬더니 아이들이 2차 시에는 조금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조금 정리된 모습이 좀 보이시죠? 네, 이 날이 바로 학교 체육관에서 자기들 스스로 매트를 끌어다가 자기 키보다 높이 뛰어오른 날입니다. 마지막 모습입니다. 네. 점점 더 다리가 이렇게 모아지고 있고 뭔가 정리가 돼 있는 질서 정연한 모습이 보이시죠? 12차 시를 끝내고 난 나눔인데요. 이 학생들 중에는 내교육 활동을 통해서 자기가 목표가 설정됐을 때 그것을 해내는 힘을 통해서 이 아이가 자동차 학과에 진학했습니다. 네. 두 번째 스토리는 인천 위센터 스토리인데요. 바로 대한교육센터인 해피스쿨입니다. 여기에는 대안학교로 가고자 하는 징검다리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학교에서 많은 문제 학생들이 있습니다. 인천 위센터 프로그램을 도입한 건요, 2012년 7월이고요. 김모 선생님이 명상, 호흡, 신체 활동이 아이들의 자아 존중감, 자기 조절력에 효과가 있다라는, 이것도 또한 저희가 요즘 많은 이렇게 언론을 활동하다 보니까 언론 기사를 보고 협회로 전화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2012년 7월에 도입이 됐는데요. 맨 처음에는 화요일 날 1시간만 아이들의 도입이 되었거든요. 근데 아이들에 대한 수업의 평가, 그리고 아이들의 수업 태도가 변하면서 2013년도 2월에는 전문 교육으로 2시간씩 내교육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매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11시에 실시가 되는데요.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활기찬 몸을 만드는 네처드님이 마인드 컨트롤을 위한 호흡 명상이 들어갑니다. 근데 목요일이 어떤 시간이면요, 아이들이 강화도에 극기 산행을 갔다 옵니다. 예, 그러니까 당연히 1, 2교시는 어떨까요? 전부 한 명만 빼고 수구리족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자, 선생님이 규칙을 말할 거야. 엎드리지 않는다. 갑자기 나가지 않는다. 얘네들한테는 1시간 내내 고개 숙이고 있는 게 정말로 자기를 이기는 활동이거든요. 예. 그래서 아이들에게 처음에는 이렇게 마음을 여는 교류 활동을 하는데요. 제가 몸과 뇌가 서로 연결이 있고 모든 것은 마음먹게 달려있다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제가 수구리족 아이들의 고개를 드는 활동이 있습니다. 잠깐 제가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2개의 컵이 있는데요. 우리가 화가 나면 컵을 어떻게 하죠? 이렇게 국입니다. 네, 국이죠. 그리고 2개의 A4 용지가 있는데요. 화가 나면은 이 A4 용지를 어떻게 할까요? 네, 찢거나 이렇게 구겨버리죠. 그런데요, 정말로 우리가 시원한 콜라를 더워 죽겠는데 마시고 싶어요. 그런데 어느 컵을 선택할까요? 네, 바로 이렇게 정상적인 컵을 선택을 하게 되죠. 예, 바로 우리는 모든 정보를 선택하고 또 그 정보를 우리가 처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요, 화가 나면 뇌는 어떤 상태예요?
예,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와 이런 상태의 종이에 마음을 이렇게 먹는다 그러면 뇌는 어떻게 된다? 이게 바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너희들이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힘들고 귀찮고 어려운 활동을 해보는 거야 라고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나눔을 보면은요, 내가 맑아지고 밝아졌고 아침에 다들 졸리기만 하는데 내교육을 나서는 상쾌해져서 잠을 자지 않았고요. 그리고 또 이번 시간을 통하여 내가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꿈을 이루기 위해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최모 학생은요, 모든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삶을 희망적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면 정말로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 긍정적으로 살아야겠다. 이게 아이들의 나눔입니다.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박모 학생은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자기의 단점을 장점으로 바꾼다. 그래서 결론은 뭐가 된다고요? 유엔 사무총장이 된답니다. 네. 그러니까 내교육을 만난 학생들이지만 정말로 자기가 어떤 정보를 선택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이들이 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아이들이 내교육 활동을 하는 수업 사진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네. 많은 교류 활동, 신체 활동, 명상과 호흡을 통해서 자기 조절력과 긍정 정서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행복해 보이죠? 네. 저도 행복해 보이십니까? 네.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행복한 엄마는 아니었습니다. 예. 행복한 엄마는 아니었고요. 그리고, 살면서 참 행복하다 느꼈던 순간보다는 제가 죽고 싶다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내교육을 만나면서 뇌는 바로 정보를 선택하는 힘이 있고 무한한 가능성을 알게 되었고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저 또한 아이가 기구, 걸음마를 걷고 옹알이를 하고 말을 하면 감동을 받고 행복해하는 엄마입니다. 네. 근데 그걸 학교로 가니까요. 아이들이 고개 숙이고 있었을 때 고개를 들어주면 정말 행복하고요. 제 눈을 마주쳐주면 또 굉장히 뿌듯하더라고요. 그리고 네라고 대답을 해주면 날아갈 것 같고요. 소가문이 3줄 이상 나오면 왠지 뭉클한 엄마입니다. 이게 제 강의 사진입니다. 여기에 지금 오늘 많은 학부모님들이 참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평범한 주부에서 내 아이의 학교를 행복한 학교로 만드는 일에 여기 있는 많은 학부모님들이 같이 저와 함께 내교육 강사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저희 아이 또한 엄마가 내교육 강사라는 걸 너무너무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 보면은 통지표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항상 웃고 모든 것을 즐겁게 하는 아이. 네. 그래서 정말 행복한 엄마도 될 수 있고 많은 아이들에게 정말로 행복한 뇌를 만들어주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주는 일에 여기 있는 많은 학부모님들이 저와 같이 평범한 주부에서 내교육 강사로 성장하는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순지 강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